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데이터 양이 이제 어떤 적게 되면 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노력과 클렌징에 쓰고 그러니까 학습에 걸리는 시간과 이제 부하도 이제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는데 품질 좋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 있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참조한 그 링크는 이렇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이미지 어그멘테이션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일종이니까요.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어떤 임의적인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위적인 변화를 준 이미지는 이제 충분히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적당한 힘으로 학습 면적을 아주 조금 골고루 넓히자는 의미인데 따라서 이것은 이제 고유한 정보를 학습하게 될 때 해당 정보가 매핑된 공간의 영역이 조금 넓혀지면 동시에 그냥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학습이 된다는 걸 뜻한데 이제 쉽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그 아래와 같습니다. 예, 아래와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필요성인데 보통 이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셋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실제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인식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어그멘테이션은 것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의 정보량을 이제 보존한 상태로서 그 노이즈를 이제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변하지 않고요. 단지 정보량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딥러닝으로 분석된 데이터에 강력하게 표현되는 고유의 특징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은 오버피팅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범위를 약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의 역할인 것은 학습이 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조금나마 이제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케일링과 노테이션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 값을 그 비율을요. 스케일하고 노테이션 비율을 대략 한 10이나 20, 30 정도 비율로 이제 조절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리사이즈, 스케일, 필립,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그 다음에 애드,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이제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노이즈를 증가를 한다든지, 뭐 콘트라스트를 조정한다든지, 밝기 조정한다든지, 어떤 그 평균화 필터, 스무싱을 한다든지, 스케일링, 그다음 반전, 좌우 상하 반전, 그다음 회전, 로테이트, 그다음 이동, 수평 수직 이동이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트리밍, 자르는 거죠. 크롭 시키는 거죠. 뭐, 한다든지, 변형, 뭐, 변색, 색깔을 이제 바꾼다든지, 그 다음 맵핑, 아니, 배경을 교체한다든지, 예, 등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설명은 한 적이 있는데, 오버피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버피팅이란 것은 어떤 매개 변수를 이제 훈련할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모델의 이제 성능을 저해하는 이제 과적함 이게 오버피팅이죠.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더 쉽게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은 이제 모델의 훈련 데이터만 지나치게
적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이 이제 정면 사진,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설명한 예죠. 예. 고양이의 어떤 특정 사진들만 이제 학습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제 그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버피팅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특정 데이터만 이제 학습이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O하고 이제 X하고 분류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O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언더피팅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덜 된 상태죠. 예,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학습이 덜 된 상태고, 요거 이제 그 어프로레이트 피팅, 요거 이제 가장 그 최적의 학습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컨벡스한 요 그래프가 최적의 학습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이제 뭐 그 과적화가 되겠지만,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데, 이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테스트, 파란색이 이제 테스트 에러고요. 요거 이제 훈련, 여기 이제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훈련 에러입니다. 이 부분이 에러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그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과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에러의 양이죠. 여기 에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예를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고 반전하고, 예,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중요성은 어떤 데이터의 전처리나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따라서 이제 10에서 3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예를 보면 이제 단백질 이미지 이제 분류하는 데에서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이미지인데 요거 이제 뒤집고 위아래로 이제 뒤집고요. 이제 좌우로 뒤집고 그다음에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밝기를 바꾸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함으로 해서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이제 10에서 30% 정도 이제 오를 수 있다고 하죠. 데이터 이제 데이터 전처리, 예,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적은 데이터를 이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써 있지만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하는 데서 다소 이제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그러니까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이 있거나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인데, 그 일반적인 전처리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러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하는 방식,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는, 뭐 정교한다든지 뭐 집합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데이터 변환, 그 다음에 리덕션이죠. 데이터를 이제 축소하는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산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표현 이제 특징을 이제 추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의 그 전처리하는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지나친 경우에 이제 쓸데없이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죠. 가 있겠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지나친 이제 불필요한 왜곡은 오히려 이제 성능을 향상이 하는데 이제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이제 데이터에 최적화 시키는 이제 어거멘테이션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이제 기존 특징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제 오히려 그 학습의 난이도와 그 성능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끼친다고 하죠. 예를 든자면 이제 글자를 인식하는 문제에서 글자 이미지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제 뒤집는 방법은 이제 적당하지 않죠. 이제 글자를 그냥 인식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심장을 촬영하는 이제 영상을 뒤집는 걸 적절하지 않고, 뭐 심장이 이제 뒤집어져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그멘테이션 하는데 뒤집어 가지고 뒤집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일반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지닌 의미를 이제 바꾸지 않는 이제 좌우로 뒤집는 방법은 이제 효과적이겠죠. 한편 또 이제 공장에서 이제 최종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제품의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 정 위치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크기와 품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의 추가, 뭐 밝기 감소 등 비정상적으로 그 노티스성을 이제 높이는 작업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서투른 변형을 가해서 이제 학습 자료를 입력하면 정점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로버스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맷집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란이나 장애에 강하다는 의미로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이제 비포장길에 이제 강하다든지,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맷집이 강하다든지,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영 데이터의 이미지 품질이 이제 불안정한 경우,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로봇성이 이제 높은 분리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수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아우트 어그멘트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어떤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아우트 어그먼트라는 것은 이제 강화학습, 리포스먼트 러닝이죠.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이제 폴리시 정책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단히 많이 이제 CPU가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소타 이제 성능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좋은 성능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아우트 어그먼트라는 것은 임의로 선택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증명하고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성능이 좋은 기법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 모두를 이제 골고루 탐색하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강학생 죄송합니다. 강학습은 이제 보상을 어떤 학습에 대한 이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 아트 어그먼트는 이제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방향으로 가는 그냥 어그멘테이션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는 이제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오류를 이제 비교한 건데, 아우터 어그먼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셋이 있죠. 뭐 시바템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이런 데이터셋에서 아우터 어그먼트가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소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해가지고 현재 최고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소타. 그래서 이제 이런 소타 이제 방법론이 이제 주로 네트워크 구조나 이제 최적화 방법으로 성능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우터 어그먼트는 이제 동일한 모델 구조와 최적화 기술을 활용할 때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했던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요 구글의 이제 아우터 어그멘테이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 이제 GPU 요걸 모델을 데이터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CPU가 많이 소모되죠. 예.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찾는데 여기 보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 GPU가 이렇게 15,000 시간이 소요됐죠. 이게 규모로 치면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돈이 소비되는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너무 GPU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러한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우터 어그먼트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훈련 데이터셋이고 이제 어그먼트 그다음에 이제 증강된 훈련 데이터셋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모델에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모델에서 이제 다시 추론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게 되죠.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요걸 이제 샘플링해서 다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죠. 이제 이런 이제 아우터 어그먼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카오 브레인 팀에서 이제 패스트 아우터 어그먼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기재되어 있고 요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것은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요 이제 패스트 아우터 어그먼트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아우터 어그먼트 구글의 아우터 어그먼트의 이제 단점인 이런 어떤 GPU의 자한수를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병렬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더 빠르게 했다는 것이 이제 요 패스트 아우터 어그먼트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코드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케라스죠. 텐서플로 케라스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처리하는 거를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 데이터 셋이 있죠. 그 리사이클을 이제 1.0 255로 255에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모든 값을 이제 255로 이제 나누겠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로테이트 레인지를 이제 40으로 줬죠. 예. 그러니까 로테이트 시키는 거죠. 0에서 188 사이에 이제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제 40으로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있고요. 가로 그다음에 세로 뭐 수평 방향 뭐 수직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쉐어 레인지 요거 이제 전단 변환이라고 하죠. 전단 변환. 예. 그래서 파라미터 이미지를 이제 어긋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 어긋나게 보이게끔 이제 변환을 한다는 건데 그 쉐어 레인지를 0.2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줌 레인지 확대하는 거죠. 확대를 0.2 정도로 이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필립 이거 이제 추로 이제 그 호리존탈 할 거냐 수평 방향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 할 거냐고 했을 때 추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 모드,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PL 모드라는 것은 여기 회전 또는 이동 변환 후 이제 빈 픽셀을 이제 회전하고 이동하게 되면 이제 픽셀이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채우는
건데 그걸 이제 디폴트가 리얼